자, 깊이 베이거나 잘린 경우의 응급처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뭐 비슷하게 설명드린 거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찰가상하고 뾰족한 부분에 찔렸을 경우, 이제 찰가상 정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뾰족한 물체에 찔렸을 경우에는요, 못이나 유리 조각 등에 찔린 후 찔린 물체가 피부에 박혀 있지 않으면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고요, 소독한 다음 치료를 합니다. 상처가 작아 보이더라도 찔린 경우는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병원을 꼭 방문하시고요. 찌른 물체가 피부에 박혀있는 경우는 무리하게 뽑아내려 하지 말고요. 박혀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서 응급실로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더러워진 상처는 깨끗한 물로 씻어 붕대를 하되 상처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봉합해야 하는 상처인 경우는 오히려 이제 머큐로크롬이나 여러 가지 연고 등은 상처의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기 때문에 바르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단된 부위는 손가락은 24시간에서 36시간 이후에는요 재접합이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요 시간적 제약을 받지 말고 반드시 절단 부위를 촉촉한 생리식염수 거즈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은 뒤에 얼음 상자 같이 넣어주시고요. 얼음 같이 시원하게. 왜냐하면 얼음을 넣어준 이유가요. 이제 이거 세균 이런 상처에 이런데 감염될 수 있고 염증할 수 있으니까요. 좀 부식되거나 오염되지 않게끔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지혈법입니다. 지혈법이라는 것은 이제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이제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응거를 위해서 적어도 10분 이상 상처를 압박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들이 자, 여기 보면 부위별로 점박 출혈시, 상박, 손가락, 하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상안동맥 같은 게 압박해서 하는 경우 있고요. 근데 요거는 요 부분 압박해서 지혈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퇴부동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박해서 지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상처에 직접 지혈하고 거저 덮고 붕대 감는 순서입니다. 지혈 문제하고 그 다음 막아주고 붕대 감고요. 자, 그럼 지혈법의 종류 설명드릴게요. 직접 압박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 상처에 직접 압박을 처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진 속에 있으면 간접 압박법은요. 상처가 너무 커서 또는 심하게 피가 나서 어떻게 직접 하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은 제2차 감염이 우려될 경우에는요. 그 상처 주변에 동맥 있죠. 그 쪽에 동맥 부분의 일부를 압박을 해서 30분마다 5분간 풀어주면서 허혈사 증서를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국소거양법은 중력을 이용한 지혈법으로요. 이건 직접 압박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동맥소동이 심한 경우에는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접압박 지혈법인데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데 여기 알통 부분 옆부분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지혈을 하고 나서는 이때는 좀 심장보다 위에 심장보다 위로 이렇게 두게 되면 피해 흘리는 게 좀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죠. 압박해 주시고요. 환자 머리 좀 낮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뭐 사진 속에 보이시죠? 직접 압박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압박해 가지고 가슴보다 위로 올리고요. 자, 상처 부위가 작은 경우에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요. 이렇게 수독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안전히 덮고 거즈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대고 직접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 작으니까 직접 압박이 낫겠죠. 거즈가 피로 젖으면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거즈를 덧대어 압박하십니다. 상처된 거즈 위에는 붕대를 3개 감습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유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상처가 넓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쪽의 동맥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바로 간접 압박법입니다.
피부 위에서 상박동에 쉽게 감지되는 동맥을 안에 있는 뼈를 향해 강하게 정확하게 압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절차 보시면 이게 이 모양입니다. 절차는 이게 어딘가에 딱 찢어진 거죠. 칼 같은 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짓누르기가 뜨거운 마찰의 열상입니다. 이런 것도 열상이고요. 그 다음 넘어져서 이런 맨땅 같은데, 아스팔트 같은 데서 맨살에 이렇게 찰가상 넘어지면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찔린 상처고요. 이건 총상이고, 이건 맞아서, 뭔가에 충격을 맞아서 된 상처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구분하셔야 거기에 맞게끔 지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드레싱 하는 경우는 이제 상처를 소독하고 이제 보호하고 지혈 과정을 돕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레싱 이렇게 합니다. 처치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요. 일회용 장갑을 뭐 없을 때는 씻기만 해줘도 되고요. 상처에 손을 대거나 붕대 닿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처 부위는 소독 거즈 두텁게 덮어야 합니다. 거즈는 상처 위에 직접 놓고요. 상처에 대고 이야기하거나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자, 드레싱 붕대 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거즈를 대고요. 그리고 그렇죠. 완전 휘감고 휘감은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죠. 그건 접착 드레싱 방법입니다. 밴드 같은 거. 그 상처 부위를 말리고 반창고는 건조한 피부에 잘 묻히고요. 보호막을 벗게 돼 완전하게 떼내지 않습니다. 드레싱 패드는 만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처에 놓는 경우 놓아야 하고요. 보호막을 떼어내어 끝을 눌러 붙이고 그 다음에 근육의 방향, 살결 방향으로 붙이면 단단히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드레싱을 이렇게 다리 고정을 위한 붕대 감기 법인데 이건 이렇게 해놓고 다리 사이에는 이게 부드러운 패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부목을 대고요. 그 다음에 좋은 폭의 붕대 발과 발목을 팔자로 하여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확인하셔야 돼요. 되는지 안 돼. 안 그러면 괴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붓고 충혈되고 사지 다리요. 그 다음 아프고 팽팽한 느낌 저리고 통증이 뒤따라온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약간 느슨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롤 붕대를 감는 방법. 이게 실제로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사정상 이렇게 원격으로 좀 하는 것 때문에 사진을 좀 많이 자세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손과 발의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자, 쇼크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요, 물론 그 사고의 원인에 의한 그런 이제 증상으로 상해를 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요. 그거 이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쇼크가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사람이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쇼크는요 급성 질환이나 상해 결과로서 순환계가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요. 뭐 진행성 말초 혈액 순환 부족으로 조직의 산소 부족이 발생해 탄산가스나 유산 등의 대수산물의 축적을 일으킨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정신적 평형을 해치는 갑작스러운 장애를 쇼크라고 합니다. 그 쇼크에 의해서 이제 보통 이제 화상이나 수술, 그다음에 피를 보고도 이렇게 쇼크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손상과 정신적 손상이 일어나죠. 또는 이제 과민 반응에 의해서 쇼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 혈관인 또는 신경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요. 뭐 탈전 상태로 총질한 이런 것들도 다 쇼크로 보고 있습니다. 쇼크 일어나면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 안정되게 다리 좀 올려주시고요. 쇼크가 있을 경우는요. 기도는 유지하고요. 필요에 따라 자원 요청 또는 심폐소생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쇼크가 있을 경우에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지혈하고요. 다리 부분을 약 10에서 25cm 높여 혈액 심장이나 내려가도록 합니다. 흉부나 뇌 손상 환자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켜서 출혈 유발과 쇼크 악화를 방지하셔야 되고요. 쇼크 상태의 환자는요. 조심스럽게 다루며 옷이나 담요 등으로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환자를 눕힌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러나 심한 심장 발작이나 폐질환 후에 쇼크에 빠진 환자는요, 안과는 상체를 약간 뒤로 젖혀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해주시면 돼요.